지금 비트코인은 단순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주말 동안 또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SEC가 다시 리플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나라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기각을 또 요청을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현재 지금 SEC는 테라, 루나와도 지금 증권법 위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 테라가 증권법 위반 소송에 대한 기각 신청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번 리플 판결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SEC가 해당 판결이 기존의 증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부 내용 기각해 달라고 지금 법원에 재요청을 했다. 아직까지 지금 SEC가 리플 소송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는 아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리플 변호사인 존 디트는 리플이 SEC가 리플 사건 상고에도 결과 뒤집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존 디튼이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 증권거래소가 리플을 상대로 상고를 결심해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고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SEC는 자신들의 논거가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SEC 게리 겐슬러의 행태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정확한 근거와 논리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으로 떼쓰고 조르고 내 말이 무조건 맞다 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만큼, 단순히 이 미국 법원이 SEC가 떼쓰고 조른다라고 해서 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오늘 이런 발언을 본인 트위터에 해줬습니다. SEC는 법적 관할권이 없을 때 암호비트의 경찰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난장판을 만들었다. 본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찰 역할을 하겠다. 지금 부패한 거 싹 다 때려잡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이런 거는 전혀 잡지 못하고 선량한 이런 리플, 코인베이스, 이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규제하고 두들겨 패고 있다 라고 하면서 법을 충실히 적용한 판사를 탓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우리 모두는 집행에 의한 더 이상의 규제가 아닌 입법만이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고 소매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이번 SEC와 리플 소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크립토에 관한 명확한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이 주장과 함께 리치 토레스 하원 의원과 미국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매트릭 맥켄리를 태그하면서 이들이 챔피언이다. 이들 둘 다 뭡니까? SEC를 강력하게 몰아붙이면서 빠르게 법안을 발의해야 되고 명확한 규제 틀 형성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인물. 이만큼 지금 미국의 정치권 핵심 의원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만큼, 물론 리플이 단순히 가격적으로 조금 불확실성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리플도 큰 방향성, 큰 물결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리플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리플이 영국의 FCA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정식으로 등록 신청을 했고, 최근 리플은 SEC와의 소송 진행 중에도 최근 18개월간 영국 및 유럽 직원을 75%가량 늘렸고, 900여 명의 직원 중 100명 이상이 영국, 런던, 아일랜드, 더블린 등의 사무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고 전 세계 15개 이상의 자산을 두고 있고 우리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여기다가 또 추가로 현재 크립토 시장의 핵심 중심지, 크립토 허브인 싱가포르에도 리플 직원 수를 2배로 늘렸고 그곳에서 더 확장할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리플은 소송이 승소하나 패소하나 관계없이 본인들의 비즈니스는 꾸준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이런 굉장히 탄탄한 펀더멘탈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어떤 이런 단기적인 SEC가 리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큰 줄기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구독자 및 리플 홀더 분들도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비트코인 흐름도 간단하게 좀 보자면, 어차피 큰 줄기의 방향성은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흐름보다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구독자님들도 많은 만큼 한번 단기적인 저의 인사이트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계속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고점을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던 하방 트렌드 라인을 오늘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서 29.9K의
위치를 하고 있다. 지금 다시 한번 30K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하방 트렌드 라인을 거래량을 강하게 동반해서 상방으로 돌파해준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기간 조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파해준 만큼 확실히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하방 트렌드를 맞고 떨어져서 이 박스권 하단을 깼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28.4K까지 좀 열어놨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저항받지 않고 어쨌든 옆으로 횡보하면서 돌파해준 것은 그렇게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지금 상방 흐름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은 30.4K, 직전 고점이었던 30.4K를 일본 기준으로 종가로 확실하게 안착해주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낙관적으로 보셔도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을 언제든지 이탈해줄 수 있는 만큼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현재 파이어 차트도 보자면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들이 강한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오늘 다시 지금 매도세로 전환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실, 지금 개인들, 이 리테일들이 다시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다. 갈색 고래는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사고 있다. 사실 이 시그널만 봤을 때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도 이 상단 31K부터 32K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은 아직도 굉장히 강한 매도벽이 자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난 거래량과 호재와 함께 한 방에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올라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또 조정을 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상단에는 매도벽이 있지만 하단에는 이렇다 할 강하게 지지해주는 매수벽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단기적인 악재나 불확실성이 터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방은 조금 열어놔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흥분하시고, 물론 큰 방향에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량 모아가는 거는 괜찮지만 단기적인 분들이 좀 섣불리 어떤 방향성을 잡고 좀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하고 좀 리스크 관리를 신경 쓰면서 관망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뭡니까? 이번 주 목요일 새벽 FOMC 기자회견과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유로존의 금리 결정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아마 고래들도 조금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은 수면 아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 SAC 글로벌 엑스라는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준비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중국, 일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니지만 선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만약에 선물 ETF가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미국처럼 현물 ETF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지만 국내 이 한국의 크립토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근데 국내에 정식으로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가 선물 ETF 출시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미얀마의 국민통합정부가 가상자산 기반 은행을 출범했다. 근데 뭐 미얀마 이런 좀 약소국들이 지금 뭐 가상자산 은행 출범했다라고 해서 뭐 시장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라는 비트코인이라는 큰 내러티브에 있어서 엘살바도르를 필두로 미얀마 이런 약소국들도 점점점 탈달러의 움직임을 보임과 동시에 이 암호화폐를 수용한다라는 것은 세계의 물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리플 승소로 인해서 잊고 있었던 지금 홍콩과 중국의 시장 복귀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홍콩 선전으로 집결하는 중국의 웹3 기업들 하면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냐. 중국 본토의 거의 모든 웹3 기업이 홍콩을 주시하고 있다. 이제 전국의 관련 기업들이 선전으로 모이는 추세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한 웹3 기업가는 인터뷰에서 또 다른 기업가는 지인들 가운데 최소 10개의 기업이 홍콩에 사무실을 냈다. 라는 건 뭡니까?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기환, 이 차이나 머니가 들어올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큰 핵심 줄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 재기환, 이 두 개가 맞물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수면 아래에서 응축되고 있던 이 엄청난 에너지들이 완전히 크게 분출하는 그 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큰 줄기, 큰
방향성에 대해서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많이 중심 잘 잡아놨고 계속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니까 계속 하시던 대로 우리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된다. 또한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예금 비행에 대한 경고를 발행하면서 일주일 만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서 78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의 전통 시스템에서 이런 돈들이 빠져나가면 이 돈들은 과연 어디로 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핵심 전통 기관들은 다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돈들, 이 예금에서 빠져나갈 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 중장기적으로?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천억대 벌금을 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고객들의 마이너스 통장 수수료를 중복 부과하고 고객 몰래 신용카드까지 개설했다. 언제까지? 어떻게 보면 이 은행이라는 것은 신뢰의 기관입니다. 근데 이런 개인들의 개인 정보를 통해서 고객 몰래 신용카드 개설하고 마이너스 통장, 중복 수수료 계속 부과한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이 전통 은행들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 올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핵심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터졌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지속된다면 수혜를 받는 것은 누구일까?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최근 또 올려준 트윗을 보면 지금은 비트코인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지금 비트코인은 단순히 뭐 투기 수단이고 도박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적 현상이고 시대적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이걸 막고 규제하고 방해한다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킵 고잉, 킵 빌딩 해서 구축해 나가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크립토 로버가 어떤 트윗을 올려줬냐.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소수의 사람들만 이해를 할 것이다. 어차피 부자가 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수다. 그리고 크립토 로버가 블랙록 현물 ETF가 승인돼서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된다라고 하면 100K 쉽게 갈 거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구매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아마 비트코인 한 개도 구매하기 쉽지 않은 날이 올 거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30K 이 헐값의 비트코인 한 개 매수하는 거 정말 이거는 나중에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헐값 우리가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는 이유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뭡니까?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뿌려져 있다. 이 화폐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화폐는 가치를 잃고 쓰레기가 될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쓰레기인 화폐를 뭘로 쌓아놔야 되냐? 정답은 나와 있고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 굉장히 저의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인사이트와 굉장히 공감이 되는 좋은 얘기를 해줬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 핵심 본질의 중심에 이 마인드를 잘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되고 유명 인플루언서인 라크 데이비스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관리자들은 모두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뭐 블랙록, 피델리티 할 것 없이 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고자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근데 아직도 비트코인은 30K에서 거래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래서 ETF 승인 돈 홍수 비트코인 투더문은 과학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느낀 거 미국 투자자들 중에 25%만 올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전망했다. 누가 보면 25%나 전망했다 라고 하면은 개미들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팔고 떠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25%밖에 아직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람이 없다. 이 소수만이 지금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시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미국 투자자들의 50% 이상이 올해 비트코인 신고가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때가 아니라 조금씩 팔고 나오고 옆집 순이 엄마, 앞집 철수 아빠가 비트코인 이제 너도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용히 그 얘기를 듣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공포의 시기에 축적해놨던 거 조금씩 팔면서 우리는 분배를 하고 나오면 된다. 이 메커니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크게 실패할 일은 없을 것이다. 또 그리고 머스타시가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를 와이코프 패턴으로 좀
비유를 했는데 현재 지금 이 축적의 시기를 우리는 이미 지나왔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크업 기간 이 축적을 끝내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리테스트 이후에 다시 올라주는 이 자리에 우리가 정확하게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31K를 가냐 29K를 가냐 28K를 가냐 이런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큰 흐름에서 이미 이 1년의 힘든 시기 축적의 시기 다 지나왔고 이제는 상승의 초입 시기이니까 초입 시기인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 트윗을 보면 트렌드 팔로워 무빙 에버리지 인디케이터를 보면 전반적인 추세 지표를 보자면 이 빨간색 구간이 약세 구간 그리고 이 빨간색에서 초록색 부분으로 변화하는 구간이 상승장의 초입 구간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간이 진행되고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변곡하는 구간이 상승의 초입 구간인데 지금도 뭡니까? 작년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간이 진행되고 최근 올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 구간이 조금씩 보이는 모습.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과거에 이런 상승장의 초입 구간과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이 흐름으로 간다면 과거 이런 식으로 상승장의 패턴을 그려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도 시사하는 점은 물론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오르내림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성은 이미 나와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반감기를 열흘 앞둔 라이트코인 제가 라이트코인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 이제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렸고 최근 또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하면서 지금 고래들이 라이트코인을 반감기 직전에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물론 뭐 반감기가 오는 시점에 뭐 라이트코인이 폭등하고 안 할지는 모른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반감기라는 엄청난 이슈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라이트코인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누르셔서 앞으로도 이런 디테일한 크립토 인사이트와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제가 비트캐쳐 채널에 무한하게 공급드리고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와 방향성 궁금하시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저희 팀 텔레그램 링크를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누구나 바로 무료 입장하셔서 저희들의 단기적인 실시간 인사이트까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도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빗길 조심하시고 남은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